어머님, 귀한 손님들 오시는데 눈치 없이 끼지 말고 밥만 드시고 빠져주세요. 그리고 감 떨어졌으면 나서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그게 도와주는 거니까. 30년을 밤낮 없이 뛰며 일군 병원, 그 병원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날. 누구보다 앞장서서 축하해줘야 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제가 며느리에 의해 한순간에 불청객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미친 듯이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들었죠. 며느리의 오만한 목소리가 제발 살려달라는 처절한 비명으로 바뀌게 될 단 한 통의 전화를 걸기 위해.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1가 된 배은옥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의료계에 몸바쳐 번듯한 병원 하나를 일궈냈는데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제 이야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족이라 믿고 모든 걸 내어주려 했던 제게 닥친 기막히고 원통한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날은 제 외아들 민석이가 병원장으로 취임하는 아주 경사스러운 날이었습니다. 30년간 밤낮 없이 뛰며 일군 병원 재단의 경영권을 드디어 아들에게 물려주는 날이라 그런지 새벽부터 저절로 눈이 떠졌죠. 설레는 마음을 안고 미리 골라둔 진한 남색 투피스를 입었습니다. 역계 화장을 한 제 모습을 거울 속에서 마주하니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와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툭 터져 나왔습니다. 드디어 오늘이 왔네. 고생했다. 배은옥. 저는 거울 속에 제 자신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마음을 다잡았지요. 아들 부부가 사는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백미러로 제 들뜬 표정을 훔쳐보던 김 기사가 웃으며 말을 건네더군요. 이사장님, 오늘 정말 좋은 날이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러게요. 민석이가 드디어 병원장이 되다니 참 감회가 새롭네요. 도련님께서 워낙 똑똑하시니 병원을 아주 훌륭하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김 기사의 칭찬에 저는 흐뭇한 미소를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새 차가 민석이네 집 앞에 멈춰섰고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석아, 서연아, 엄마 왔다. 서연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형식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 오늘 민석이 취임식이라 마음이 급해 일찍 왔다. 같이 준비해서 나가자. 그런데 서연이가 저를 빤히 내려다보더니 믿을 수 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응? 오늘 취임식에는 중요한 인사들이 정말 많이 오세요. 그래. 그럼 우리 병원 위상이 높아졌으니 더 잘 준비해서 손님 맞이해야겠네. 저는 며느리의 속뜻도 모르고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서연이가 주방에서 찬물을 한 잔 따라와 식탁에 내려놓으며 싸늘하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취임식만 참석하세요. 뭐라고? 식사하시고 알아서 조용히 빠져주세요.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니?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니? 서연이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못을 박듯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오찬 자리에서는 비즈니스와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들을 해야 해서요. 어머님이 굳이 그 자리에 계시면 오빠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요. 그러니 눈치껏 빠져주세요. 마치 귀찮은 불청객을 쫓아내듯 차갑게 쏘아붙이는 며느리의 태도가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지금 며느리한테 무슨 훈계를 듣고 있는 건가 싶어 물잔을 테이블에 쾅 내려놓으며 따져 물었죠. 서연아, 너 지금 제정신이니? 그 병원이 누구 피땀으로 만들어진 건지 몰라서 그런 되먹지 못한 말을 하는 거니? 하지만 서연이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턱을 치켜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알아요. 어머님, 그래서 제가 예우 차원에서 형식적으로라도 취임식에는 참석하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민석 오빠 시대예요. 어머님은 이제 더 이상 나서지 마시고 뒤에서 조용히 지켜봐 주시면 돼요. 그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를 뒷방 늙은이 취급하는 그 태도에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 견딜 수가 없었지요. 평생을 바쳐 일군 병원 행사 자리에서 저를 들러리로 세우려는 태도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거니? 이게 무슨 버릇없는 행동이야? 어머님,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다 민석 오빠를 위한 배려예요. 배려? 30년을 밤낮 없이 일해서 만든 병원인데 밥만 먹고 알아서 눈치껏 빠지라는 게 배려니?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쉬셔야죠. 취임식 끝나면 피곤하실 텐데 집에 가서 편히 쉬세요. 괜히 오래 남아서 주책 부리지 마시고요. 저는 분노와 모멸감에 손이 떨려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저를 방해꾼 취급하며 빨리 치워버리려는 속셈이 눈에 뻔히 보였죠. 민석이도 같은 생각이니? 그럼요. 어머님이 자꾸 나서면 오빠가 제대로 일을 못한다고 제발 좀 빠져달라고 했어요. 서연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저는 집에 1분 1초도 머물고 싶지 않아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거칠게 집어들었습니다. 알겠다. 더러워서 내가 간다. 제가 현관을 향해 걸어가자 서연이가 뒤에서 뻔뻔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취임식에는 오시는 거죠? 생각해 볼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떨리는 손가락으로 겨우 핸드폰을 꺼내 병원 운영을 맡고 있는 황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받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황 이사, 지금 당장 병원장 취임식 취소하세요. 네. 이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황 이사장이 놀라서 되물었지만 저는 낮고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무기한 연기합니다. 당장 취소하고 공지 띄우세요. 명령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군말 없이 따르겠다는 황 이사장의 대답을 듣고 전화를 끊자 그제야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며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30년을 동고동락한 직원은 제 말 한마디에 군말 없이 따르는데 배 아파 낳은 자식 농가 며느리는 저를 이렇게 배신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었죠. 창밖으로 멀어지는 아들 내외의 집을 노려보며 이를 갈고 집으로 돌아오니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었죠. 저는 그 이름만 봐도 치가 떨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는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빗발쳤지만 저는 그 전화기마저 꺼버리고 싶은 심정으로 무시해버렸지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려대기에 문을 열어보니 서연이가 머리는 산발이 된 채 서 있더군요. 어머님, 서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아침에 제가 말을 너무 함부로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싹싹 비는 신용을 하는데 그 눈빛 속에는 진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당황스러움과 계산된 연기만 있었죠.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자 서연이는 제 팔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어머님, 취임식을 왜 취소하신 거예요? 지금 병원이 난리가 났어요. 내가 왜 취소했는지 네 머리로는 도저히 짐작이 안 가니? 싸늘하게 물으며 서연이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아침에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오찬 자리에도 당연히 참석하셔야죠.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서연이가 다급하게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러니까 제발 취임식만 다시 열어주세요. 네. 고개를 조아리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이미 며칠 전에
우연히 발견했던 서류 한 장을 떠올렸습니다. 제 주치의였던 박 원장이 뜬금없이 사직서를 냈던 그날 책상 위에 놓여있던 서류 뭉치에서 민석이 부부가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상담했던 기록을 봤던 것이죠. 30년을 함께한 주치의까지 매수해서 멀쩡한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가두려 했던 그 끔찍한 계획을 알고도 모른 척 해주려 했는데 오늘 아주 갈 때까지 갔구나 싶었습니다. 이서연? 제가 정색하며 이름을 부르자 며느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며?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멀쩡한 시어머니 고려장치를 궁리를 하고 있었으면서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서연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더듬거렸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부정하지 마. 다 알고 있어. 저는 서류 가방에서 미리 복사해둔 요양원 입소 상담 신청서를 꺼내 서연이 얼굴 앞에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뭐지? 서연이는 바들바들 떨면서 서류를 집어들더니 얼굴이 질려버렸습니다. 어머님, 이건 오해예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그냥 알아만 본 거예요. 오해? 상담 기록에 보호자 서명까지 버젓이 있는데 무슨 놈의 오해? 저는 고함을 쳤습니다. 돌아가 그리고 민석이한테 전해 병원장 취임은 무기한 연기한다고. 아니, 영원히 없을 거라고. 어머님,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제발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매달리는 서연이를 보며 저는 차갑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가. 당장. 서연이가 쫓겨나듯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아버리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어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김 변호사, 긴급하게 문서 하나 준비하세요. 말씀하십시오. 민석이를 병원에서 퇴출시키는 문서요. 그리고 경영권 이전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김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저는 텅 빈 거실에서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제가 청춘을 다 바쳐 피눈물로 세운 병원이었습니다. 그 병원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절 배신하고 늙은 어미를 내다버리려 했던 자식놈이라도 가차없이 잘라낼 수 있다고 저는 입술을 깨물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폭풍 전 야와도 같았던 이틀이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꾹꾹 누르며 병원 재단 이사회를 긴급하게 소집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무거운 공기가 저를 맞이했죠. 이사들은 제 눈을 피하며 헛기침만 해댔습니다. 그리고 그 끝자리에 제 아들 민석이가 부원장이라는 명패를 앞에 두고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더군요.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듯 여유로운 표정을 짓는 아들의 얼굴을 보니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저는 모른 척하며 단상에 올랐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긴급 이사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소집한 이유는 우리 재단의 미래가 걸린 아주 중대한 안건 때문입니다. 잠시 숨을 고른 저는 떨리는 감정을 숨기고 또렷하게 선언했습니다. 부원장 김민석을 그 직위에서 즉시 해임하는 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회의실이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고 민석이가 의자를 박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해임이라니?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싸늘한 눈빛으로 아들을 쏘아보았습니다. 앉으세요. 김민석 부원장. 여기는 집 안방이 아닙니다. 아니, 어머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취임식 취소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예 병원에서 내쫓겠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민석이가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이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황 이사장이 민석이의 팔을 잡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부원장님, 진정하십시오. 일단 이사장님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죠. 이거 놓으세요. 지금 진정하게 생겼습니까? 민석이가 황 이사장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씩씩거렸습니다. 저는 그 꼴을 한심하게 바라보다가 준비한 서류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배포해드리는 이 서류를 꼼꼼히 봐주십시오. 여기에는 김민석 부원장과 그의 처 이서연이 멀쩡한 이사장인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 요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던 모의가 담겨 있습니다. 이사들이 경악하며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또한 부원장은 지난 수년간 병원 경영보다는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급급했습니다. 환자의 생명보다는 권력 노름에 취해 있었죠.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제 평생을 바친 병원을 맡기겠습니까?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민석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려갔습니다. 어머니, 그건 오해라니까요. 우리가 어머니 편안하게 모시려고 알아본 것뿐이에요. 그 입 다무세요. 내 주치의까지 매수해서 진료 기록 조작한 게 편안하게 모시는 겁니까? 제가 책상을 내리치며 호통을 치자 민석이는 입을 다물고 부들부들 떨기만 했습니다. 게다가 부원장의 배우자 이서연 씨는 시어머니인 저를 병원 행사에서 배제하려 했고 저를 마치 귀찮은 짐짝 취급하며 모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라 설립자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하극상입니다. 그때 평소 민석이와 친분이 있던 김 이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가족 간의 사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사회에서 해임까지 거론할 사안인지는 의문입니다. 저는 김 이사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 문제요? 천만에요. 이건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부모를 버리려 한 페르나가 환자를 가족처럼 돌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재단의 미래를 위해 후계 구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입니다. 제 말에 민석이가 참을 수 없다는 듯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제가 이 자리에 오르려고 얼마나 준비하고 애썼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준비? 네가 무슨 준비를 했니? 내 뒤에 숨어서 권력 맛만 본 게 준비야? 저는 차가운 비수를 꽂았습니다. 나는 필요하다면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서라도 이 병원을 지킬 겁니다. 내 핏줄이라도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이니까요. 저는 좌중을 둘러보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김민석 부원장 해임건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모두가 눈치만 보고 있을 때 황 이사장이 결연한 표정으로 가장 먼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쭈뼛거리던 다른 이사들도 하나둘 손을 들기 시작했고 결국 김 이사를 제외한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재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김민석 부원장의 해임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저는 의사봉을 들어 땅, 땅, 땅 3번을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아들과의 연을 끊어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민석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먹을 불끈 쥐고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엄마, 진짜 이럴 거야? 어떻게 친아들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짓밟아? 이게 엄마가 할 짓이야? 내가 아니라 네가 먼저 나를 버렸어. 그리고 오늘부로 김민석 전 부원장은 병원 출입을 금지합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방을 챙겨 들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엄마, 엄마. 뒤에서 민석이가 처절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흐를 것 같았지만
여기서 약해지면 저들에게 잡아먹힌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그날 저녁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쉬고 있는데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민석이와 서연이가 죽을 상을 하고 서 있더군요. 문을 열어주자마자 두 사람은 현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서연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애원하는데 그 눈물조차도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민석이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일 당장 기자회견 열어서 공개 사과할게. 그러니까 제발 해임만은 철회해줘. 응? 저는 팔짱을 끼고 싸늘하게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기자회견? 누가 너더러 그딴 쇼를 하래? 병원 망신시킬 일 있니? 어머님,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요. 민석 오빠 복직만 시켜주세요. 서연이가 제 다리를 붙잡으려 하기에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연아, 네가 지금 흘리는 그 눈물, 며칠 전 내 앞에서 뻔뻔하게 고개 쳐들던 때랑 너무 달라서 소름이 끼친다. 내가 모를 줄 아니? 너희들 지금 병원 뺏길까봐 겁나서 이러는 거잖아. 아니에요, 엄마. 정말 반성하고 있어. 돌아가라. 더 이상 너희랑 할 말 없어. 내 눈앞에서 사라져. 엄마,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저는 매몰차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 밖에서 서연이의 통곡 소리와 민석이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텔레비전 볼륨을 높이며 그 소리를 지워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황 이사장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사장님,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급히 보고 드릴 일이 있어서요. 수학이 넘어 황 이사장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이서연 씨가 외부 투자자들을 은밀하게 만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커피 잔을 들던 제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확실한 정보인가요? 네, 병원의 핵심 경영 지표와 부지 개발 계획서를 유출하고 있다는 첩보입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커피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황 이사, 당장 이사회 멤버들 뒷조사도 하세요. 분명히 내부에서 서연이 돕는 첩자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은밀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가슴속에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결국 일주일 뒤 저는 사설조사 회사를 불렀습니다. 제 사무실로 찾아온 김 실장은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의뢰하신 거는 며느님 뒷조사가 맞습니까? 네, 이서연이라는 사람, 최근 누구를 만나고 무슨 작당을 하는지 낱낱이 파헤쳐 주세요. 하나도 빠짐없이요. 알겠습니다.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겠습니다. 김 실장이 다녀가고 이틀 뒤 그는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사장님, 이서연 씨가 예상보다 훨씬 대범하시더군요. 여기 결과물입니다. 김 실장이 테이블 위에 펼쳐놓은 사진들을 보는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사진 속 서연이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외국인들과 와인 잔을 부딪히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서연 씨는 해외 투기 자본, 즉 헤지펀드 관계자들과 접촉해 왔습니다. 그것도 최소 6개월 전부터요. 뭐라고요? 6개월 전부터? 네, 또한 병원 부지에 대한 자산 가치 평가를 비밀리에 의뢰했더군요. 단순히 경영권 승계가 목적이 아니라 재단을 매각해서 현금화하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이 망할 것들이. 저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친정 배경을 이용했군요. 친정 회사의 인맥을 총동원해서
감히 내 병원을 팔아넘길 수작을 부렸어. 맞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 왔더군요. 김 실장의 말이 끝날 때마다 제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신성한 병원을 며느리가 돈놀이 수단으로 팔아먹으려 했다니. 온몸에 소름이 돋고 배신감에 치가 떨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민석이가 사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엄마, 나랑 얘기 좀 해. 민석이는 다짜고짜 소파에 앉으며 소리쳤습니다. 할 말 없으니까 나가. 내 입 더러워지게 하지 말고. 제가 서류에 시선을 고정한 채 차갑게 말하자 민석이가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쳤습니다. 엄마, 진짜 왜 그래? 서연이는 잘못 없다니까. 그냥 병원 경영 도와주려고 이것저것 알아본 것뿐이라고. 저는 고개를 들어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도와줘? 병원을 통째로 투기꾼들한테 팔아넘기려는 게 돕는 거니? 뭐? 무슨 소리야? 네 아내가 해외 투자자들한테 우리 병원 기밀 정보 팔아넘기고 있다고. 그것도 몰랐니?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거니? 민석이는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진짜 노망 났어? 어디서 그런 헛소리를 해?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 멍청한 놈아. 저는 김 실장이 가져온 파일을 민석이 얼굴 앞에 집어 던졌습니다. 네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봐. 네 마누라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민석이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사진 몇 장을 넘기다가 결국 다 보지도 못하고 파일을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누가 서연이 음해하려고 만든 거라고. 엄마, 진짜 사람 못 믿네. 민석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눈앞에 증거를 들이밀어도 네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아무것도 못 보는구나. 엄마야말로 언제까지 서연이 미워할 거야? 며느리도 자식이라며. 민석이가 핏대를 세우며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니 이제는 분노보다 연민이 느껴질 지경이었습니다. 나가, 더 이상 너랑은 볼 일 없다. 엄마, 안 나가? 경비 부르기 전에 썩 꺼져. 제가 인터폰을 들려하자 민석이는 문을 박차게 나가며 소리쳤습니다. 진짜 후회하게 될 거야. 아들이 나간 자리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어 김 변호사 번호를 눌렀습니다. 김 변호사 문서 하나 더 작성해 주세요. 어떤 문서입니까? 김민석을 병원 내 모든 직위에서 퇴출시키는 건 물론이고 이번에는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보건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해야겠습니다. 진정서요? 무슨 내용으로? 김민석의 부도덕한 경영행위와 환자 기만, 그리고 불법적인 매각 시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의사면허 자격 정지 심의를 요청할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김 변호사가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사장님, 그건 아드님 목숨줄을 완전히 끊어놓는 일입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려 왔지만 저는 눈물을 삼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바로 진행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은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제 손으로 자식의 날개를 꺾고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비정한 엄마.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지독한 싸움에서 이겨 병원을 지켜내는 것이 제 마지막 남은 사명이자 자존심이었으니까요. 민석이를 공식적으로 퇴출시킨 다음 날 저는 병원 재단 이사회를 긴급하게 소집했습니다.
어수선한 회의실 공기를 가르며 단상에 올라선 저는 마이크를 꽉 쥐었습니다. 병원장 선임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애써 감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분간 제가 이사장 겸 병원장 대행을 맡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회의실 안은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듯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의 신복이나 다름없는 최 이사가 기다렸다는 듯 손을 번쩍 들더군요. 이사장님, 그건 너무 독단적인 결정 아닙니까? 독단적이라뇨? 저는 최 이사를 노려보며 되물었습니다. 병원을 위기에서 구하고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지금 상황이 한가해 보입니까? 하지만 이사장님 연세도 있으신데 경무에 시달리는 병원장까지 겸직하시는 건 무리입니다.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옆에서 다른 이사가 거들며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제 나이가 문제라는 겁니까? 저는 분을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청춘 다 바쳐 이 병원을 여기까지 끌고 온 사람이 저예요. 누구보다 이 병원 생리를 잘 아는 사람도 접니다. 그때 황 이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묵직한 목소리로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저는 이사장님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지금 같은 비상시국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황 이사.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전쟁 같은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앳된 얼굴의 청년이 쭈뼛거리며 들어오는데 자세히 보니 막내 동생의 아들 박재민이었습니다. 고모, 안녕하세요. 저 재민이에요. 어머, 재민아. 저는 반가움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고모,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재민이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어서 와서 앉아라. 올해로 28, 갓 인턴 생활을 시작한 재민이는 힘든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모, 민석이 형 일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재민이가 조심스럽게 운을 떼더군요. 재민아, 너도 다 알고 있구나. 병원이 온통 그 이야기로 떠들썩해서요. 형이 부원장직에서 해임됐다고. 재민이가 안타까운 듯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도 참 복잡한 심경이에요. 민석이 형이니까 하지만 고모가 그렇게까지 하셨을 땐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셨을 거라고 믿어요. 재민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따뜻한 진심이 느껴져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저는 재민이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재민아, 고맙구나. 네 말 한마디가 천군만마 같다. 고모, 무리하지 마세요. 병원장 대행까지 맡으시면 몸 상하실까봐 걱정돼요. 괜찮아. 이 병원, 고모가 피땀 흘려 세운 내 자식 같은 곳이야. 내가 지켜야지.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모,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뭐든 말씀하세요. 저 힘센 거 아시죠? 재민이가 눈을 반짝이며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재민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민석이와는 다른 순수하고 맑은 영혼이 느껴져 마음이 놓였습니다. 재민아, 그럼 부탁 하나만 해도 되겠니? 네, 고모 무엇이든 말씀만 하세요. 인턴이라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겠지만 가끔 시간 날 때 내 눈과 귀가 되어줄 수 있겠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병원 내부 분위기가 어떤지, 직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솔직하게 전해다오. 지금 내겐 믿을 사람이 필요해. 재민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모,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고맙구나. 정말 고맙다, 재민아.
저는 듬직한 재민이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일주일이 폭풍처럼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사설회사 김 실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사장님,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김 실장이 내민 파일에는 충격적인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서연 씨가 어제 병원 로비에서 외부 투자자들을 만났습니다. 아주 대놓고 말이죠. 파일 속 사진에는 서연이가 양복 입은 외국인들과 웃으며 악수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구먼. 이젠 하다못해 병원 로비에서 이런 짓거리를 해? 더 심각한 건 녹취록입니다. 김 실장이 작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누르자 서연이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곧 물러날 겁니다. 치매 초기 증상도 있고요. 뭐라고? 치매? 제 입에서 헛바람이 샜습니다. 병원 매각은 시간 문제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딜 진행하시죠.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녹취록 원본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잘 보관하세요. 네, 이사장님 걱정 마십시오. 김 실장이 녹음기를 챙겨 나간 뒤 저는 즉시 변호사를 통해 서연이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병원 매각 시도와 관련된 모든 행동을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이틀 뒤 서연이가 제 사무실로 쳐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당혹감 대신 오만함이 가득 차 있더군요. 어머님, 내용 증명 잘 받았습니다. 종이 아깝게 뭐 이런 걸 보내세요? 서연이가 코웃음을 치며 팔짱을 꼈습니다. 그래서 겁 좀 먹었니? 겁이요? 천만에요. 저도 변호사 선임했어요. 어머님을 명예훼손이랑 무고죄로 고소할 거예요. 명예훼손? 저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무슨 놈의 명예훼손이야? 네가 한 짓이 다 까발려졌는데. 그 증거라는 게 불법 도청한 녹취록 아닌가요? 법정 가면 증거 능력도 없어요. 아시잖아요. 서연이가 눈 하나 깜짝 않고 당당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이사회에서 어머님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추진할 겁니다. 뭐라고? 불신임? 어머님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에 불만을 가진 이사들이 꽤 많더라고요. 다들 쉬쉬해서 그렇지. 서연이가 입꼬리를 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친정 아버지 인맥 좀 동원했더니 이사 몇 명은 벌써 제 편으로 돌아섰던데요. 어머님, 이제 정말 끝이에요. 저는 분노로 손이 떨렸지만 책상 아래로 주먹을 꽉 쥐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더 들을 가치도 없으니 나가 당장. 두고 보세요. 누가 이기나. 서연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조카 재민이가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재민이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치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병원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서연 형수님 편에 선 이사들이 고모를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 짐작은 하고 있었어.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모,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없을까요?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어요. 재민이가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이렇게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모한텐 정말 큰 힘이 돼. 재민이가 제 거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재민이가 돌아간 후 텅 빈 서재에 홀로 앉으니 민석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마지막 기회는 줘야 하지 않을까? 저는 혼잣말을 되뇌며 김 실장이 확보한 서연이의 녹취록
일부를 익명 이메일로 민석이에게 전송했습니다. 아내의 추악한 진짜 모습을 알면 정신을 차릴까 싶어서였죠. 다음 날 아침 기다렸다는 듯 민석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어제 이상한 이메일 받았어. 민석이의 목소리가 잔뜩 겁에 질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메일인데 그러니? 서연이가 투자자들이랑 얘기하는 녹취록이라는데 이거 엄마가 보낸 거지? 맞지? 민석아, 그 내용 들어봤니? 그게 서연이 본 모습이야.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명백한 협박이야. 누가 서연이를 음해하려고 조작한 거라고. 요즘 AI로 목소리도 만든다며. 민석이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민석아,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그게 진짜야. 서연이가 우리 병원을 통째로 팔아먹으려고. 그만해, 제발 좀. 서연이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민석아, 눈을 떠. 서연이가 널 이용하고 있는 거야. 넌 껍데기라고. 아니야. 서연이는 날 사랑해. 엄마보다 날 더 이해해준다고. 민석이가 비명처럼 소리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뚜뚜뚜. 끊긴 수화기를 들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너무 멀리 닿을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린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춥고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번뜩이며 서연이의 음모를 완전히 박살낼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타, 회심의 한 방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불신임 투표 날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황 이사장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와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이사장님, 이번 주 금요일이 운명의 불신임 투표일입니다. 황 이사, 표 계산은 정확히 해봤나요? 승산이 있습니까? 저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반입니다. 서연 씨 친정인 건설사 쪽에서 로비를 했는지 중립을 지키던 이사 3명이 저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럼 제가 질 수도 있다는 거군요. 30년을 바친 내 병원에서 내가 쫓겨날 수도 있다니. 창밖을 바라보는 제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이사장님,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니 끝까지 설득해 보겠습니다. 황 이사장이 제 어깨를 조심스럽게 토닥이며 위로를 건넸지만 제 가슴을 짓누르는 바위덩어리는 치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서연이가 구두 굽소리를 내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어머님, 이번 주 금요일 준비는 잘하고 계세요? 짐 싸실 준비는 다 하셨나 모르겠네요. 서연이가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제 속을 긁어놓았습니다. 노크도 없이 들어오는 버릇은 여전하구나. 무슨 일로 왔니? 저는 싸늘하게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미리 통보해 드리려고요. 금요일 투표가 끝나면 이 병원의 실세는 제가 될 겁니다. 어머님은 이제 뒷방으로 물러나 손주 재롱이나 보시죠. 아, 손주도 어머님을 싫어하니 그것도 힘들겠네요. 아직 투표함 뚜껑도 안 열었는데 벌써 샴페인이라도 터뜨린 거니? 김칫국 마시는 솜씨가 제법이구나. 당연하죠. 이사 과반수가 이미 제 편인데 결과는 뻔하잖아요. 서연이는 턱을 치켜들고 저를 깔보듯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물러나시면 민석 오빠부터 다시 복직시킬 겁니다. 병원장 자리에 앉혀야죠. 꿈 깨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연이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누가 웃고 누가 우는지 두고 보자고.
네 그 오만한 콧대가 꺾이는 꼴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볼 테니까. 어머님도 참 늙으시면 고집만 세진다더니 딱 그 짝이네요. 그럼 수고하세요. 서연이는 기분 나쁜 웃음을 흘리며 뒤돌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책상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사장님, 괜찮으십니까? 물이라도 한 잔 드릴까요? 황 이사장이 놀라서 달려왔지만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두렵네요. 평생을 바쳐 세운 이곳에서 비참하게 쫓겨날까봐 잠이 오질 않아요. 사흘이라는 시간이 지옥처럼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비서실에서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이사장님, 정은혜 변호사님이라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약속은 안 하셨는데 꼭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정은혜? 처음 듣는 이름인데 누구지?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라며 잠시만 시간을 내달라고 간청하시는데요. 알겠어요. 일단 들어오시라고 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단정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지적이고 차분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옥 이사장님, 저는 법무법인 정의의 정은혜 변호사라고 합니다. 은혜가 공손하게 허리를 굽히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나요? 저는 명함을 받아들며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때 은혜가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사장님, 혹시 25년 전에 정미숙이라는 환자를 기억하십니까? 정미숙? 저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났지만 그 이름은 희미하게나마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췌장암 말기였는데 형편이 어려워 수술비를 낼 수 없었던 그 환자분 말인가요? 그러자 은혜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분이 바로 제 어머니셨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저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사장님께서 병원비 전액을 지원해 주시고 직접 수술팀까지 꾸려주신 덕분에 어머니가 기적적으로 5년을 더 사셨습니다. 제가 대학에 갈 때까지 곁에 있어 주셨어요. 은혜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유언으로 남기셨습니다. 배은옥 이사장님께 입은 은혜를 잊지 말고 언젠가 꼭 갚으라고요.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면 이사장님을 도울 날이 올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훌륭한 변호사가 되어 찾아오다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은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어머님은 편안하게 가셨나요? 네, 덕분에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이사장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은혜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이사장님이 공경에 처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불신임 투표가 임박했다는 기사를 보고 어머니의 유언을 지킬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셨군요. 네,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은혜가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돕게 해주십시오. 법률 전문가로서, 그리고 이사장님께 생명을 빚진 환자의 딸로서 이 싸움을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은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단호한 눈빛에서 흔들리지 않는 진심과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은혜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이사장님의 상황을 미리 좀 조사해 봤습니다. 며느님이 외부 투기 자본과 결탁했다는 정황이 확실하더군요. 맞아요. 저도 사설 조사 업체를 통해
증거를 좀 모아뒀어요. 저는 김 실장이 건네준 사진과 녹취록 자료를 꺼내 은혜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이걸 한번 봐주세요. 이걸로 서연이를 쫓아낼 수 있을까요? 은혜가 자료를 꼼꼼히 아주 날카로운 눈빛으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사장님,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부족하다고요? 이렇게 명백한데도요? 이건 정황 증거일 뿐입니다. 법정이나 이사회에서 결정적인 한방이 되려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중요 단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비밀 계약서 같은 거요. 은혜가 자료를 덮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찾아내겠습니다. 이서연 씨와 헤지펀드 사이에 오고 간 비밀이면 계약서가 분명히 어딘가에 존재할 겁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시간이 며칠 안 남았는데 제가 가진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서라도 찾아내겠습니다. 은혜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은혜는 본격적으로 전쟁터에 뛰어들었습니다. 황 이사장도 두 팔 걷어붙이고 은혜를 돕기로 했습니다. 정 변호사님, 병원 내부 회계 자료나 문서가 필요하시면 밤을 새워서라도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 이사님, 우선 이서연 씨의 친정회사인 건설사의 최근 1년간 자금 흐름이 필요합니다. 해외 송금 내역을 중점적으로 봐주세요. 은혜는 밤낮 없이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밑이 퀭해질 정도로 일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며 미안하고도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틀 뒤 은혜가 상기된 얼굴로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찾았습니다. 뭘 찾았는데요? 어서 말해봐요. 서연 씨 친정회사와 그 헤지펀드 사이에 아주 교묘한 금융 거래가 있었습니다. 은혜가 복잡한 도표가 그려진 자료를 펼쳤습니다. 3개월 전에 서연 씨 친정회사가 유령회사를 통해 헤지펀드에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병원 매각 후 개발 이익의 2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한 정황이 포착됐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내 병원을 팔아넘기고 지들끼리 뒷돈을 챙기기로 했단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이 연결고리를 입증할 실물 계약서만 찾으면 모든 게 끝납니다. 은혜가 주먹을 쥐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혜 변호사님,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이사장님은 마음 굳게 드시고 저만 믿고 기다려주세요. 투표 당일 제가 이 증거를 들고 이사장님 옆에 서겠습니다. 한편 우리 착한 조카 재민이는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고된 인턴 업무가 끝나면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제 사무실로 찾아와 행정 업무를 도왔습니다. 고모, 오늘 병원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재민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떻게 이상한데? 민석이 형을 지지하던 의사 몇 명이 휴게실에 모여서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수님이 약속한 보직 변경 각서를 보여주면서요. 그래, 아주 병원을 쑥대밭으로 만들 작정이구나. 저는 혀를 찼습니다. 고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눈 크게 뜨고 계속 지켜보고 있을게요.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말씀드릴게요. 재민이는 매일 환자들을 정성껏 돌보는 와중에도 병원 행정 업무를 스펀지처럼 흡수해 나갔습니다. 재민아, 병원 경영이라는 게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란다. 저는 재민이에게 경영의 본질을 조금씩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의 생명을 다루는 곳이니 도덕성이 목숨보다 중요한 거야. 돈 때문에 생명을 저울질하면 그건 장사치지. 의료인이 아니야. 네, 고모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재민이가 진지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는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라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자리야. 민석이는 그걸 잊어버렸지만 넌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고모, 저는 죽을 때까지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약속드릴게요. 재민이의 맑은 눈동자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민석이가 욕망에 눈이 멀어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가치를 이 아이는 지니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불신임 투표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상하게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보내준 은혜 변호사와 핏줄보다 더 진한 의리를 보여준 재민이, 그리고 황 이사장이 제 옆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긴다. 절대 물러서지 않아. 저는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습니다. 단단한 각오가 가슴속에 뿌리 깊은 나무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불신임 투표 전날 밤, 저는 사무실에 남아 마지막으로 서류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은혜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찾았어요. 드디어 그 비밀 약정서를 찾아냈습니다. 정말요? 저는 용수철처럼 자리에서 튀어 일어났습니다. 네, 서연 씨가 해외 펀드와 체결한 병원 매각 비밀 약정서 원본입니다. 은혜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서류 뭉치를 제 책상 위에 펼쳐 보였습니다. 세상에, 여기 좀 보세요. 병원장 취임 직후 재단 부지를 즉시 매각한다고 아주 못을 박아놨어요. 제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밑에 조항을 보세요. 병원 운영권 자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다는 내용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은혜가 짚어주는 곳을 보니 서연이의 서명이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내 피 같은 병원을 도축장에 팔아넘기려 하다니.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사장님, 이 서류 하나면 내일 이사회는 끝난 겁니다. 결정적 증거니까요. 은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주먹을 쥐어 보였습니다. 변호사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은혜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이사장님. 이건 제 어머니의 은혜를 갚는 길인걸요. 하늘에 계신 어머니도 기뻐하실 겁니다. 은혜가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모든 이사들의 개인 이메일과 팩스로 약정서 사본을 발송하고 법무법인의 검토 의견서까지 첨부하여 쐐기를 박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 내일이면. 저는 창밖을 보며 되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어느 때보다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비장한 각오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는데 이사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콧대를 꼿꼿이 세우고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황 이사장이 근엄한 표정으로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오늘은 배은옥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진행하기에 앞서 긴급하게 확인해야 할 중대한 안건이 있습니다. 황 이사장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사님들, 어젯밤 제가 급히 보내드린 자료는 다들 확인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서연이를 힐끔거리며 혀를 찼습니다. 이서연 씨가 해외 투기 자본과 결탁하여 우리 병원을 매각하려 했던 비밀 약정서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서연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다 조작된 거라고요.
서연이가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 조작? 여기 원본이 버젓이 있는데도 발뺌할 셈입니까? 저는 약정서 원본을 높이 들어 올려 서연이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서연 씨, 당신은 병원장 취임 직후 재단 부지를 매각하고 운영권을 넘겨 막대한 뒷돈을 챙기려 했습니다. 내 말이 틀립니까? 아니에요. 누가 저를 모함하려고 가짜 서류를 만든 거예요.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되죠. 서연이가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이 서명, 당신 친필 서명 아닙니까? 감정 결과까지 다 나왔습니다. 어디서 감히 거짓말을 해? 제가 호통을 치며 서류를 책상에 내리치자 서연이는 말문이 막힌 듯 입술만 달싹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서연 씨, 당신은 이 병원에 발을 붙일 자격도 없습니다. 병원을 당신 탐욕의 제물로 삼으려 하다니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님 제발. 변명은 법정에서나 하세요. 서연이가 다급하게 주변을 둘러보며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이미 돌아선 이사들은 아무도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서연 씨의 이런 파렴치한 배신 행위를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사들을 둘러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병원을 팔아넘기려 한 이런 사람에게 우리 병원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사들이 일제히 고개를 저으며 야유를 보냈습니다. 그때 서연이 편에 섰던 최 이사가 슬그머니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서연 씨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오히려 병원 출입 금지와 법적 대응을 제안합니다. 찬성합니다. 당장 쫓아내야 합니다. 여기저기서 찬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순식간에 분위기는 반전되었습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서연 씨, 당장 나가주십시오. 황 이사장이 냉정하게 선언했습니다. 서연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술을 떨더니 이내 주저앉아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듣기 싫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 경비원들이 들어와 서연이를 끌어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처절한 비명소리와 함께 서연이가 끌려나가고 문이 닫히자 저는 그제야 참았던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의자에 주저앉자 황 이사장을 비롯한 모든 이사들이 기립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저는 지난 30년간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제 자리를 지켜냈음을 확인했습니다. 폭풍 같았던 일주일이 지나고 병원은 언제 그랬냐는 듯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서연이를 지지했던 이사들도 납작 엎드려 충성을 맹세했고 병원은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말 오후 저는 모처럼 여유를 즐기며 조카 재민이와 함께 교회의 한적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고모, 요즘 얼굴이 한결 편해 보이세요. 정말 다행이에요. 재민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차를 건네며 웃었습니다. 그래, 덕분에 한시름 놓았다. 네가 없었으면 고모 혼자 정말 힘들었을 거야. 저는 향긋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에이, 저는 한 게 없는 걸요. 오히려 고모 덕분에 제가 더 많이 배웠습니다. 뭘 배웠는데? 병원 경영이라는 게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지키는 숭고한 일이라는 거려. 의사의 본분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재민아, 너는 정말 속이 깊고 착한 아이구나. 저는 재민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모, 저는 앞으로도 더 열심히 배우고 싶어요.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고
나중에 고모처럼 멋진 경영자가 되고 싶습니다. 재민아,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고모가 너를 내 후계자로 키우고 싶구나. 네. 고모 그게 무슨. 재민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고 많이 배워야겠지만 너라면 이 병원의 정신을 이어받아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고모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고모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재민이가 벌떡 일어나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는 그런 재민이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서연이와의 법적 싸움, 그리고 연락 두절된 채 방황하고 있을 아들 민석이 생각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며칠 뒤 재민이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고모, 민석이 형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 무슨 일이니? 민석이가 왜? 형이 집에만 틀어박혀서 술만 마시고 있대요. 전화도 안 받고 사람 꼴이 아니라고 해요. 재민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많이 힘들겠구나. 고모, 형이 많이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았다. 재민아, 전해줘서 고맙다.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손으로 내친 아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민석이가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스스로 깨우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때 은혜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이사장님, 긴급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서연 씨가 해외 도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도피요? 네, 친정 부모가 손을 써서 몰래 출국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비행기 표까지 예매했다는 첩보입니다. 죗값을 치르지도 않고 도망가게 둘 순 없지. 당장 막아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출국 금지 신청과 함께 민형사 소송을 서둘러 진행하겠습니다. 부탁해요. 변호사님,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아직 제 인생의 폭풍우는 완전히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민석이의 진심 어린 참회와 서연이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끝이 날 것입니다. 일주일 뒤 이른 아침부터 황 이사장의 다급한 전화벨 소리가 저를 깨웠습니다. 이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셔서 뉴스 좀 보십시오.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이에요? 차분하게 말씀해 보세요. 저는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물으며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인터넷 실시간 뉴스 좀 확인해 보세요. 이사장님 관련 기사로 인터넷이 도배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황 이사장의 목소리에 섞인 불안감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켜고 뉴스창을 여는 순간 제 눈을 의심케 하는 자극적인 제목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른 노모, 명문병원 이사장의 두 얼굴, 권력욕에 눈멀어 친아들 병원에서 내쫓아 며느리 음해 의혹 가족 경영에 추악한 민낯 며느리는 희생양인가. 기사 제목 하나하나가 저를 파렴치한 괴물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기사를 읽어 내려갈수록 손발이 차가워지고 분노가 치솟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기사가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며 저를 탐욕스러운 독재자로 몰아가고 있었지요. 이건 분명 서연이 짓이에요. 그 아이가 아니고서는 이런 짓을 꾸밀 사람이 없어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서연 씨 친정이 건설사 재벌이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언론 인맥과 자본을 총동원해서 여론몰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황 이사장의 무거운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정문에 도착하니 이미 수십 명의 기자들이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더군요. 이사장님, 아드님을 퇴출시킨 진짜 이유가 뭡니까? 경영권 독점 때문입니까? 며느리를 모함해서 쫓아냈다는 게 사실입니까? 한 말씀만 해주시죠. 기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마이크를 차창에 들이댔습니다. 저는 입을 굳게 다문 채 경비원들의 필사적인 경호를 받으며 겨우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쿵거렸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은혜가 초조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보셨죠?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안 좋습니다. 네, 봤어요. 세상이 다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군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연 씨 아버지가 언론사에 엄청난 광고비를 뿌리고 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이건 기획된 마녀사냥이에요. 돈으로 진실을 덮고 나를 생매장하려는 거군요. 저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평생을 환자를 위해 헌신하며 쌓아온 명예와 자부심이 돈다발 앞에 무참히 짓밟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변호사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죠?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일단 즉각적인 반박 성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황 이사장님과 함께 팩트 체크부터 하시죠. 부탁해요. 제발 이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우리는 서둘러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여론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히려 언론은 저희의 해명을 꼬투리 잡아 더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며칠 뒤 더 큰 충격이 핵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뉴스는 병원 재단 사태의 중심에 있는 김민석 전 부원장과의 단독 인터뷰로 시작합니다. 화면에 민석이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며칠 새 10년은 늙어 보이는 수척한 얼굴, 붉게 충혈된 눈제 아들이 만나 싶을 정도로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단 한 번도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민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30년을 이 자리만 보고 달려왔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걸 뺏겼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아들이 아니라 경쟁자로 보셨던 겁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 속 아들을 바라보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아내 서연이를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배경이 좋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질투하고 결국엔 내쫓으려고 온갖 함정을 팠습니다. 민석아, 그게 무슨 소리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저는 화면을 향해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독단적이고 탐욕스러운 분입니다. 병원을 마치 개인 사유물처럼 여기시죠. 민석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난도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은 환자들을 위한 곳이지 어머니 개인의 권력을 위한 왕국이 아닙니다. 저는 그 점을 바로잡으려다 쫓겨난 겁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화면이 바뀌었지만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민이었습니다. 고모 뉴스 보셨어요? 괜찮으세요? 재민아. 고모, 형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딴 사람 같아요. 형은 완전히 무너졌구나. 서연이한테 조종당하고 있는 거야.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병원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예약 환자들의 취소 전화가 빗발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예약 다 취소해 주세요. 그런 비도덕적인 병원엔 내 발로 안 갑니다. 다른 병원으로 옮길 테니 진료 기록 복사해 주세요. 접수처 직원들은 하루 종일 항해 전화에 시달리며 곤욕을 치렀습니다.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일었습니다. 복도나 휴게실에서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이사장님이 정말 저러실 줄은 몰랐네. 사람이 겉만 봐선 모른다니까. 친아들을 내쫓고 며느리까지?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치매 초기라는 소문도 있던데. 저는 그들의 시선을 피해 도망치듯 사무실로 숨어들었습니다. 황 이사장이 울상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병원 매출이 일주일 만에 20%나 급감했습니다. 20%나요? 세상에. 네, 환자들이 우리 병원을 믿지 못하겠다며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직하겠다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단 설립 이래 최대의 위기, 아니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다 제 탓이에요. 저는 자책하며 읊조렸습니다. 민석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한 제 업보입니다. 자식 교육 하나 똑바로 못 시켜서 병원 식구들까지 고생시키는군요. 이사장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이건 서연 씨의 악랄한 음모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모든 게 제 탓이에요. 이제 그만두고 싶어요. 저는 눈물을 쏟으며 약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은혜와 재민이가 결연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은혜가 성큼성큼 걸어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시면 그들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아들이 내 등에 칼을 꽂는데 내가 어떻게 버텨요. 이사장님, 저희가 있잖아요. 재민이가 다가와 제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고모,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저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신뢰와 진심을 느꼈습니다. 고맙구나, 재민아, 은혜 변호사님도 정말 고마워요. 이사장님, 지금부터 비상대응팀을 가동하겠습니다. 은혜가 비장한 표정으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저와 황 이사장님, 그리고 재민 씨, 이렇게 셋이서 역할을 분담해서 반격에 나서야 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저는 언론 대응을 전담하겠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고 정정보도 청구와 함께 팩트체크 자료를 배포할 겁니다. 서연 씨 쪽의 자금 흐름도 역추적해서 언론 매수 정황을 포착하겠습니다. 은혜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황 이사장님은 병원 내부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동요하는 직원들을 다독이고 환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진료 서비스를 약속해 주세요. 병원이 건재하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황 이사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막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재민 씨는 이사장님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증거를 찾아주세요. 진짜 모습이요? 재민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네, 지난 30년간 이사장님이 환자들을 위해 베푸신 무료 진료 기록, 기부 내역, 환자들의 감사 편지 같은 미담 사례를 수집해 주세요. 악의적인 프레임을 깰 수 있는 건 진실된 감동뿐입니다. 알겠습니다. 병원 구석구석을 뒤져서라도 찾아내겠습니다. 재민이가 씩씩하게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내가 인복은 있나 봅니다. 저는 세 사람을 바라보며 울컥했습니다. 이사장님, 저희만 믿으세요. 반드시 이깁니다. 은혜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재단의 도덕성과 투명성도 증명해서 다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병원으로 만들겠습니다. 황 이사장도 결의에 찬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저는 다시금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 비상대응팀은 전쟁터에 나간 군인처럼 치열하게 움직였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
반격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은혜가 상기된 얼굴로 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정말요? 이제 우리 차례인가요? 네, 오늘 오후 2시 병원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은혜가 두꺼운 파일 뭉치를 제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이사장님의 진실을 밝혀줄 무기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25년간의 무료 진료 기록, 사제를 털어 기부하신 내역, 그리고 서연 씨의 숨통을 끊어놓을 비밀 약정서 원본까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펼쳐보았습니다. 누렇게 바랜 진료 카드 사본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환자들의 감사 편지들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록들을 보니 지난 30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가 울컥했습니다. 이 정도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충분합니다. 진실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으니까요. 은혜가 확신에 찬 미소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오후 2시 병원 대강당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은혜가 당당하게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은옥 이사장님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정은혜 변호사입니다. 은혜의 또렷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팩트체크 없는 악의적인 보도로 인해 한평생을 의료봉사에 헌신해 온 이사장님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며 노트북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왜곡된 거짓을 바로잡고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은혜가 뒤편 대형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배은옥 이사장님은 지난 30년간 병원 재단에 개인 재산 200억 원을 기부하셨습니다. 이는 병원 수익의 대부분을 환자들에게 환원한 것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또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무료 진료 건수는 5천 건이 넘습니다.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이사장님은 생명의 은인이셨습니다. 화면에는 빛바랜 진료 기록들과 환자들이 보낸 감사 편지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이런 분을 탐욕스러운 독재자라고 매도한 언론은 펜을 꺾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의 서슬 퍼런 일갈에 장내가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목해 주십시오. 은혜가 비장한 표정으로 서류 한 장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전 며느리 이서연 씨가 해외 투기 자본과 결탁하여 체결한 병원 매각 비밀 약정서 원본입니다. 대강당이 발칵 뒤집히며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발쳤습니다. 이서연 씨는 시어머니인 이사장님을 음해하여 쫓아낸 뒤 병원 부지를 매각하고 운영권을 넘겨 막대한 리베이트를 챙기려 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은혜는 기자들을 날카롭게 쏘아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누가 진짜 악당입니까? 평생을 바쳐 병원을 지키려는 이사장님입니까? 아니면 탐욕에 눈멀어 병원을 팔아먹으려는 며느리입니까? 정적을 깨고 여기저기서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우리 쪽으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저는 이 시간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악의적인 보도를 일삼은 모든 언론사와 관계자들에게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선처는 없습니다. 기자회견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온 저는 은혜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은혜 변호사님, 정말 고마워요. 내 평생의 은인입니다. 이사장님,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날 저녁부터 여론은 180도 뒤집혔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와 뉴스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배은옥 이사장님,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존경합니다. 기레기들아, 사과해라. 멀쩡한 사람 생매 장식힐 뻔했네. 쏟아지는 응원 댓글들을 읽으며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세상이 내 진심을 알아주는구나. 다음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이니? 엄마, 나 좀 만나줄 수 있어? 제발 부탁이야. 그래, 집으로 오렴. 저녁 무렵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민석이가 서 있었습니다. 며칠 새 반쪽이 된 얼굴, 덥수룩한 수염, 초라한 행색 제 아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민석이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민석아, 왜 이러니? 일어나라. 엄마, 제발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나 봐. 서연이한테 속아서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 민석이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저는 민석이를 겨우 일으켜 소파에 앉혔습니다. 민석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연이가 해외로 도피하려고 짐 싸는 걸 봤어. 우연히 장인어른이랑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모든 법적 책임을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자기만 빠져나가려고 하더라. 그래서 따졌더니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 자기는 재산 챙겨서 떠날 테니 넌 감옥이나 가라고 했어. 엄마 말이 다 맞았어. 그 여자는 처음부터 돈만 보고 나한테 접근했던 거야. 민석이는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꼈습니다. 엄마, 내가 방송에 나가서 엄마 욕했던 거 진짜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을 만큼 후회돼. 나는 의사 자격도 아들 자격도 없는 쓰레기야. 저는 울고 있는 아들을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이렇게 망가진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민서가 엄마는 널 용서해. 넌 내 아들이니까. 엄마. 하지만 병원 복귀는 안 된다. 그건 공적인 일이야. 민석이가 눈물을 닦으며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엄마, 나도 염치가 있지. 내가 무슨 낯으로 환자들을 보겠어. 나는 자격이 없어. 넌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권력과 돈을 좇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의 아픔을 공감하는 진짜 의사로 다시 태어나거라. 엄마가 뒤에서 지켜보마. 한편 병원에서는 조카 재민이가 놀라운 활약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황 이사장이 싱글벙글하며 보고를 해왔습니다. 이사장님, 재민 씨가 아주 물건입니다. 병원장 대행 역할을 기대 이상으로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재민이가? 네, 직원들을 진심으로 대하니 노사 갈등도 사라졌고 환자들 사이에서도 친절한 젊은 원장님이라며 칭찬이 자자합니다. 젊은 친구가 아주 진국이에요. 다행이군요.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재민이가 제가 꿈꾸던 진정한 후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병원 대회의실에서 정기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사님들, 그동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오늘은 병원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표를 하려 합니다.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재단은 경영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외부 회계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모든 경영 지표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찬성합니다. 옳은 결정이십니다. 이사들이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공석인 병원장 자리에 새로운 적임자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저는 옆에 앉아있던 재민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재민 이사를 차기 병원장 후보로 지명합니다. 장내가 술렁였지만 이내 긍정적인 반응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재민 씨는 지난 몇 달간 병원의 위기 상황에서
뛰어난 리더십과 헌신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환자를 가족처럼 대하는 인술과 합리적인 경영 능력을 겸비한 우리 병원이 필요로 하는 인재입니다. 황 이사장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재민 씨라면 우리 병원의 설립 이념을 누구보다 잘 계승할 것입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박재민 신임 병원장님 축하합니다. 재민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이사님들 부족한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환자가 주인이 되는 병원을 만들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기다리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은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장님, 서연 씨가 인천공항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잡혔군요. 네, 위조 여권으로 출국하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출국 금지 명령을 어긴 데다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추가되어 구속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친정 아버지는 가만히 있던가요? 손절했답니다. 딸 하나 구하려다 그룹 전체가 망하게 생겼으니 꼬리 자르기 한 거죠. 결국 서연이는 자신의 탐욕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돈, 명예, 가족 그 무엇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병원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환자 중심의 병원. 30년 전 가슴 뛰게 했던 그 초심이 다시금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재민이를 제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재민아, 이제 이 병원은 네 것이다. 나는 뒤에서 너를 도울 테니 소신껏 펼쳐보거라. 네, 고모, 이사장님의 뜻을 받들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병원을 만들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재민이의 씩씩한 대답에 제 마음도 든든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와 비로소 진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래, 다 끝났구나. 이제야 다리 뻗고 자겠네. 저는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모든 사태가 정리되었어요. 저는 민석이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엄마, 부르셨어요? 민석이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예전보다 훨씬 겸손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민석아, 너한테 제안이 하나 있어. 무슨 제안이에요? 우리 재단 산하에 작은 의료봉사재단이 있어. 거기 책임자를 맡아보지 않겠니? 의료봉사재단이요? 그래, 가난한 사람들한테 무료 진료를 제공하는 곳이야. 저는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민석아, 너는 다시 시작해야 해. 진짜 의사로서 말이야. 저는 민석이의 손을 잡았어요. 권력이 아니라 환자를 위해 일하는 거야. 그게 진짜 의료인의 길이야. 민석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있어. 너는 내 아들이니까.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민석이가 무릎을 꿇고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의 깊은 뜻을 이해해요.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죠. 그래, 민석아, 엄마는 너를 믿어. 엄마, 꼭 좋은 의사가 되겠습니다. 환자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의사요. 민석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민석아. 저는 민석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오랜 갈등이 드디어 끝났어요. 모자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니 민석이에게서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보낸 편지였어요. 엄마, 저는 지금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있어요. 가난한 아이들을 치료하면서 진짜 의사가 무엇인지 배우고 있어요. 엄마 감사합니다. 엄마가 저를 다시 살려주셔서요. 민석이가 진정으로 변했다는 것이 느껴져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외롭고 배신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재산도 지위도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요.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만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요. 이 모든 시련이 제게 찾아온 축복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감사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을 만나게 해준 인연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제 기구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평생 혈연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혹시 가족 때문에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